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럭무럭 잘하게 할 부분은 당하는 입장의 서술, 즉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수동태라고 하면은 뭐뭐 되어지다 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자, 실제로 수동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굳이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 내용들까지 한번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를 제대로 잡았어요. 베스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내용 먼저 복습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가 항상 서 있는 시점을 현재, 내가 서 있었던 시점을 과거, 앞으로 서 있을 시점을 미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말에는 시제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거기에다 하나 더, 이 기본적인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다가 하나 더 대과거, 대과거라는 시제까지 해서 단순 점의 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제라면 s나 es를 붙여주는 현재 3인칭의 단수 주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과거, 그리고 미래는 will 사용하시고, 대과거는 had 플러스 pp를 사용하면서 이런 단순 시제들을 우리는 po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중이다, 과거에 서 있는 중이었다, 미래에 서 있는 중일 것이다 라는 것들은 진행형으로 각각 불러주는데요. 진행형의 개념은 여러분 be 플러스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흐름이다, flow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만 있는 정말 특이한 개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고,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걸 과거 완료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는 건 아니고, 시작은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시작은 언제 하셔도 상관없지만 미래에 마감되는 개념을 미래 완료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료는 have 플러스 pp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면 had, 미래면 will have pp라고 표현을 각각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난 항상 서 있는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는 건 지금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과 그리고 과거라는 걸 비교하는 우리가 대결 구도를 함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뭐였죠, 여러분들? Until now, 지금까지. 그리고 과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료와 진행형을 합쳐서 여러분들 아주 특이한 개념이죠. 그래서 완료 진행형인데요. 와우, 복잡하죠. 이런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것까지 해서 총 12가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랑은 모양이 똑같지만 총 12가지 종으로는 13종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시제가 3개인데 영어 시제와 똑같이 매칭하려고 한다면 우리말 시제 3개, 영어 시제 12개,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건 소용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제는 영어 시제끼리 대결 구도다 라는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우리 함께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시제를 가지고 동사를 이쁘게 막 동사 모양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태를 이어서 가는데, 태란 말이죠, 동사를 가지고 한다는 면에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여러분 나 수동태 아는데, 나 들어본 적 있는데 싶으신 분들 잘 오셨어요. 수동태 난 처음 듣는데 잘 오셨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수동태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수동태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거야 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 좀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no, 틀렸습니다. 수동태도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타임 동안에 여러분에게 수동태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의 가장 골자에 해당이 되는 개념도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실 거니까요.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한번 다 쏟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라는 말 자체는 우리하 말로는 우리가 능동, 피동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능동, 수동이라는 말을 꼭 써주십니다. 그 말은 피동이라는 말과 수동이라는 말이 같다면 용어를 같이 썼겠죠. 그런데 다르게 쓴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의 피동과는 개념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사건 하나가 퍼졌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 보세요.
여기 차 한 대가 어우 가속을 해서 나타났어요. 보니까 막 노란색 차네요. 자, 그런데 해당이 노란색 차가요. 자, 이렇게 쭉 과속을 해서요. 과속이에요, 과속. 과속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요 친 거예요. 탁 쳐서 이 사람이 훅 날아가서 따단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보이세요? 약간 분홍으로 변했죠? 얘가 지금 피를 흘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고 있던 보행자나 아니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느 쪽에? 이쪽 가해자 쪽일까요? 이쪽 피해자 쪽일까요? 가해자요? 오, 비싼 차인데. 아니죠, 아니죠. 피해자. 어머, 어떡해, 저 사람 피 흘리는 것 같아. 어떡해? 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다 여기로 꽂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당한 사람,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장을 쓰게 돼야 될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즉 자동차가 사람을 쳤다라는 건 자동차 중심의 서술인 거고요. 사람이 자동차에 쳤다고, 이건 사람 중심의 서술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람 중심의 서술의 문장을 훨씬 더 많이 말할 거예요. 왜? 오늘 SNS에다가 글을 남기는 거야. 나 오늘 낮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봤는데 사람이 치였어. 사람이 다쳤어. 사람 중심의 글들이 축축축축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문장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즉 하나의 사건을 두고 차량, 가해자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능동태인 거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결국은 이 사건에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죠. 하지만 가해자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피해자 중심의 서술의 문장을 썼었을 때 그게 수동태고, 수동태는 이렇게 꼭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웠으니까 내가 이 수동태를 가지고 뭘 할 거야? 문제를 풀 거야? 뭐 몇 점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가해자 중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경우일까요? 우선 여기서 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 이렇죠. 자,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가해자가 몰던 소나타 차량으로 보행자를 쳤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아나운싱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보면은, 자, 가해자가 소나타 차량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쳤다라고 하죠. 즉 가해자가 친 게 아니라 승용차를 이용해서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여기 탑승하고 있는 요 사람과 그리고 차량을 다르게 봐요. 그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이걸 하나로 봐요. 영어로 이 탑승한 요 자동차를 하나로 봐서 요걸 주어로 봐서 자동차가, 오케이? 자, 이거 주어죠? 자동차가 뭐 했다? 목적어를, 그렇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목적어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겁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 방향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쳤어,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는 쳤다, 사람을.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한 지가 벌써 얼마인가요? 지금 주어는, 자, 동사 다, 목적어를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차량 중심으로 자동차는 쳤다, 사람을 한다는 게 이게 영어의 능동태. 근데 이 영어의 능동태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이쪽 자리 이동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자동차 차주와 그리고 자동차 차주가 가입했던 보험사. 보험사 직원이 와서 말씀하시겠죠. 차주님 많이 놀라셨죠? 차주님 지금 이 차가 사람을 쳤다는 말인 거죠? 차가 사람을 쳤다는 말인 거죠? 라고 해서 차 중심으로 서술하는 사람은 자동차 차주인 그리고 자동차 차량의 보험사 직원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하는 수없이 많은 보행자들과 또 다른 차량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 웬일이야 저 사람 치였어. 다들 관심을 갖는 건 이쪽이라는 거죠. 즉 목적어 입장에서의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2명의 서술자가 있다면 여기는 98명의 서술자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필요한 겁니다. 수동태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동태는 화자나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목적어 중심으로 서술되길 바랄 때 그때 필요하다는 거. 그게 수동태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와 영어의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자동차가 쳤어. 여러분 요거는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돼요. ran over, 자 치다, 과거형이니까 쳤다. 누구를 쳤다? The man, 그 남자를 쳤다.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능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 우리말 해석입니다. 됐죠? 요번에는요. 자, 이 능동태 문장에서 이 남자 있죠? 그 남자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남자를 앞으로 쭉 뺄게요. 남자를 앞으로 빼서 남자가 문장의 맨 앞에 왔죠.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수동태 문장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아까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자동차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남자 위주로 이야기를 해서 남자가 주어로 뺐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그리고 한국말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는 자동차에 쳤어.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특징을 보면 여기 자동차는 남자를 쳤다. 그 남자는 자동차에 의해서 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사람 쳤어, 사람 쳤어. 아, 선생님 이거 치이었다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동차에 의해서 치이었어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쳤어. 야, 사람 쳤어, 사람 쳤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동차가 쳤어. 사람 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능동이라는 것과 이 수동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기가 막히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을 넘어가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동태는 사건은 하나예요.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사람을 쳤다. 오케이. 사람이 자동차에 치였어.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사건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내가 보험사 직원이어서 차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다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그거의 차이일 뿐 결국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즉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 중심 서술이 수동태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보다는 대부분 문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자, 기본적인 본질을 알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겪는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가 쳤어, 사람 쳤어. 결국은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치일, 대상,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우리가 오랜만이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서 그 치일 대상, 즉 목적어가 있는 것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있어요. 즉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 있고 뭐 또 쫓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3, 4, 5형식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 5형식이 수동태가 된다. 즉 목적어를 가져야지 수동태만 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이제 PT를 뭘 나갈 거냐면 이게 3형식이잖아요, 여러분. 아유, 오랜만에. 4형식, 5형식. 잘 안 보이시죠? 3형식, 4형식, 5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저랑 같이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들어 보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형식, 여러분 3형식을 먼저 수동태를 해볼 건데요. 수동태라고 하면 아까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치여짐을 당했어 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먼저 익숙하게 하고 3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준비해온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다, 때리다, 찌르다, 가르치다, 떠나다 라는 말이 자, 요거는 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그러면 말하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해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즉 당한다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할게요.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다 상대방 입장에는 뭘 당하는 거예요? 말 되어짐을 당하는 걸까요? 말 되어짐을 당하는 걸까요? 아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 되어짐을 당한다? 너무 이상하죠.
말되어진다라고 어색하게 해석하지 말고 제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뭘 하면 되는 걸까요?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듣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듣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듣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제가 때리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뭐 하면 될까요? 때리다? 때리어짐을 당하다. 에이, 그러지 말고요. 내가 때리면 넌 맞는 거지? 맞다. 자, 이번에는 자, 찌르다. 내가 찔러요. 그럼 내가 찌르면 상대방은 뭐 될까요? 찔리워짐을 당하다? 아이, 복잡하다. 찌르면 찔리는 거지 뭐. 찔리다이죠. 아, 이거 진짜 외국인이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돌거든요. 한국말 왜 이래요? 여기는 찔리. 어떻게 리 차이가 능수동이에요? 라고 해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 힘들잖아요.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그런데 영어는 만약에 이 규칙대로 간다면 미치지, 여러분. 이게 규칙이 없잖아. 말하다, 듣다, 때리다, 맞다, 찌르다, 찔리다. 미치겠다. 어떻게 규칙이 없는데 영어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먼저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선 뭔가. 자, 가르치다. 가르치면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가르치면 상대방은 배우는 거죠. 오케이. 자, 떠나다. 떠나다의 반대는 그럼 뭘까? 내가 떠나면 상대방은 슬프다. 그건 감정인 거고. 떠나면 상대방은 뭘까요? 남겨지는 거겠죠. 내가 떠나면 넌 남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be left라고 한다면 남겨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입장의 서술이니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걸 보시면 돼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능동태와 수동태를 가는데, 자,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이 바로 수동태라고 했고,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규칙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 입장에서는 정말 한국인 원어민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말 배우기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영어는 쉬워요. 이 공 인정 못 하시겠다고요? 자, 우리가 수동태가 되면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불규칙적이진 않아요. 근데 be 플러스 pp라면 pp는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pp가 뭐였던가요, 여러분들? 3단 변화. 자, 우리 basic 4 steps 기억나세요? basic 4 steps에서 제가 3단 변화 A, B, B, A, B, A, A, B, A, B, C, A, A, A 이 유형도 여러분과 같이 자료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3단 변화 현재입니다. 오케이? 현재이자 요거는 여러분들 원형이기도 하죠. 3인칭의 단수라면 S가 붙기도 하겠죠. 과거형은 played, 과거 분사형은 played. 저희가 필요한 건 실제 요 과거 분사. 요 과거 분사가 PP라고 해서 이렇게 PP, 요 PP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수동태 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생기초 스타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다 해드리는데 과거 분사라고 해서 왜 분사라는 것도 실제로 이 이름이 왜 잘못됐고 과거랑은 영 관계가 없는지도 나중에 또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어쨌든 이 played라는 거는 PP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PP. 그럼 오늘 이게 필요해요. 재료예요, 오늘.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완전 타동사의 수동태부터 가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우선 먼저 타동사라는 것 자체가 몇 번째 형식이었어요? 세 번째 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주어라고 부르고 동사라고 부르고 자,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이게 가해자가 되는 거고 이게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요 입장에서 이 피해자 입장의 진술을 하려면 이 피해자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셔야 돼요. 빠밤, 탄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me였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응? 여기가 her라고 할게요. 여기가 To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미가 주어로 가는 거죠. 주어 자리로 가니까 영어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미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우리 격변화 배웠잖아요. I'm a me, mine. 그렇죠. 미는 이 자리가 목적어라서 지금 뭘 쓴 거예요? 목적격을 쓴 거고요. 자리가 주어니까 주격으로 뭐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미가 아니라 I. 오케이. 자, 여기 her가 아니라 주격으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she.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탐은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주어로 가면 탐은 어떻게 바뀌나요? 탐스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죠. 탐은 일반 명사로서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으니까 탐은 그냥 탐으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깨알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명사는 즉 요거 두 개 여러분. 대명사는 그냥 못 내려가고요. 위치를 바꾸면 얘는 목적격이고 얘는 주격이니까 목적격, 주격, 격의 변화가 있지만 대명사는 격변화가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변할 때는 격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a girl이라면 이쪽도 뭐가 될까요? a girl, right? 여기가 him이라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he가 되는 거죠. 자리가 바뀌면 격도 바뀐다. 이것도 섬세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동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동사가 be plus pp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케이, go. 자, be plus pp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be plus pp.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p 과거 분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동사를 쓰는데요. 여기 있는 비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또 우리 비동사 전문이잖아요. am, are, is, was, or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아이에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 이 주어에 인칭을 반영해 주세요. 1인칭이지, 2인칭이지, 3인칭이지 인칭을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자, 앞에 이 원래 이 문장에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시제를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의 모양을 먼저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어떤 걸 쓸 건지 이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제가 안 하고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약속을 base to the best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려운 거 피해가지 말고 정면 충돌하자고요. 해당 영상까지 함께 하셨다면 저랑 같은 기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신 여러분을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제편에서 시제가 몇 개였습니까? 12개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의 모양도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2개의 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비동사가 간단하지가 않죠. 왜? 비동사를 가지고 자,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미래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를 반영한다는 건 앞에 있던 그 12개의 시제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12개는 아니고요. 뚝 잘라서 8가지의 시제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제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제 배우고 그래서 지금 태를 하는 거예요. 시제를 배우고 그래서 지금 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피해가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항상 예시를 뭐 현재로 들고 막 과거로 들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다 있다라고 해서 이 비동사 그냥 지나가지 말고 BPP 간단한 BPP가 아니라 그 비동사에도 시제는 다양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맞아요.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고 끝나서 선생님 이렇게 되면 문장 말끔한 거라면서요. 맞아요.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문장이 이렇게 된다는 건 말끔히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누가 했어요? 이게 가해자죠. 이 가해자에 의해서라는 말을 쓸 때 이 가해자가 뒤에 목적격으로 딱 놔주고 목적격 그리고 그 목적격을 불러오는 나단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목적격이 되는 거고 이게 전치사 이렇게 와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she였다 여기가 he였다 여기가 they였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는 she가 아니라 여러분들 her 여기는 he가 아니라 him
오케이. 여기는 they가 아니라 them. 자리값이 뭐니까? 목적어니까 그 목적어 자리에 맞춰서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야, 그에 의해서야, 그들에 의해서라고 해서 누가 가해 행위를 했는지를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my mother, 우리 엄마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격변화 없이 그냥 my moth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명사는 그냥 명사 앞에서 여기 탐으로 여기 my mother 그냥 my mother로. 그러니까 대명사만 격변화가 있지 일반 명사는 격변화가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y 주어는 무슨 구예요? 전면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by 플러스 주어 뭐뭐에 의해서 전면구에 해당됩니다. 전면구 뭐뭐에 의해서 전면구에 해당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필수 부분이 아니니까 뭐예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전면구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게 가장 기본 형태의 완전 타동사의 수동태, 즉 삼형식의 수동태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볼게요. They speak, 여러분들 여기 싹 지우가 한번 해볼까요? They speak Spanish in Mexico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그들은 말한다 스페인어를 in Mexico에서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무슨 구 여러분? 전면구. 전면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수식을 위해서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볼게요. 자, 목적어 Spanish인데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니까 Spanish를 앞으로 빼면 되죠. Spanish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될까요? Speak를 BPP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BPP로 쓸 건데 대신 이 비동사에 뭘 반영한다 그랬죠? 인칭과 그리고 시제를 반영한다 했어요. 그러면 인칭이 어떻게 돼요? 자, Spanish 이게 나랑 너 아니니까 1인칭, 2인칭 아니죠. 몇 인칭이요? 3인칭. 3인칭에서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뭘 쓰면 될까요? Spanish is 됐죠? is 단수. 단수니까 여러분들 3인칭의 단수니까 is 들어갔고요. 원래 문장의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서 바로 제가 is 들어갔어요. 즉 주어는 3인칭의 단수. 원래 원문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원문이 지금 현재 시제니까 이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니까 그거에 맞춰서 3인칭의 단수의 현재 비동사는 뭘 쓰면 돼요? is 쓰면 되는 거죠. is. 그리고 pp. speak의 pp 형태가 뭐죠? 외우셨죠? speak, spoke, spoken, A, B, C형이죠. 그래서 spoken. 그래서 Spanish is spoken. Spanish is spoken. 들어갔죠? 스페인어는 is spoken. 말되어진다. 어색하다. 쓰여진다. 자, 스페인어를 말하면 스페인어 입장에선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스페인어는 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쓰인대요,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먼저 이거 누구에 의해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왜요? 여기서 by는 뭐뭇에 의해서라는 뜻이고요. them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they를 가져오는데 they의 목적격.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them이 되는 거죠. 그래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스페인어는 spoken 되어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스페인어는 spoken 되어집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스페인어는 is spoken 되어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멕시코는 버리나요? 아니요. 그냥 데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in Mexico 그냥 데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전면구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거고요. 전면구 빼고 우리 문장에서 제가 요거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주어였던 they는 여기서 by them이 된 거고 목적어였던 Spanish는 문장의 주어가 됐고 동사는 speak가 아니라 be spoken 형태로 인칭과 시제를 반영해서 되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즉 앞에 있는 문장은 그들은 말해 스페인어를 멕시코에서 라는 문장이고 이게 능동태 문장이라면 능동태 문장이 아래에 있는 수동태로 바뀌면서 스페인어는 말되어지지 어색하죠? 스페인어는 사용돼 멕시코에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누구 입장의 서술이냐 그들 입장의 서술이냐 스페인어 입장의 서술이냐 누구 입장의 서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들이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해. 이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 입장이냐 아니면 스페인어 입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동태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형식 수동태는 모든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지금 딱 만들어지고 나서 보면 be spoken. 선생님, by them 생략해도 되잖아요. 네, 돼요. and Mexico. 전면구니까 생략해도 되죠. 네네, 내용상의 변화는 있지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BPP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에? 아까 그랬잖아요. BPP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말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BPP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즉 여기까지만 써도 맞잖아요 라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당신 너무너무 감각 있으세요. BPP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집 앞에 있는 학원 또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교의 정문이나 후문 앞에 있는 보습학원을 다니면서 BPP 뒤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즉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PP를 고르면 돼. 그건 수동태야 라는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나 매달 돈 내면서 학원 다녔던 학생들이 더더욱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제가 제대로 뜯어서 정정해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몇 형식 동사예요, 여러분? 4형식 동사예요. 4형식 동사, 4형식 수여 동사죠. 그런데 이 4형식 수여 동사에서 자, 우리가 여기는 는, 여기는 단데 제가 주를 붙여주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에게 붙여주시고 직접 목적어는 을을. 그래서 간목, 직목이라는 말을 모르셔도 이게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예문 해드렸는데 Show me the money. Show me. 아이고. 여기는 주어가 지금 따로 안 쓴 명령문이라서 요 바로 밑에 쓸게요. 동사 밑에. Show. 보여줘. Me. The mone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보여주라. 나에게 돈을.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돈을. Show me the money. 나에게 돈 좀 보여줘. 나에게 돈 좀 보여주란 말이야. 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show me the money라는 문장이 4형식 문장의 명령문이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 4형식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2개야. 이것 봐라, 골칫덩어리. 목적어가 2개면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목적어가 2개니까 그러면 수동태도 2개? 맞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적어 있죠? 누구 목적어? 간접 목적어, 누구 목적어. 네, 그걸 문장의 앞으로 데려오게. 뚠. 가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데요. 이 말은 여기가 me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me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들? I. 맞아요. 여기가 her라고 할게요. 그러면 her가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she.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동사를 이렇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빠밤. 동사를 내릴 땐 be 플러스 뭐예요? pp, right? be 플러스 pp. 그런데 be 플러스 pp가 됐는데 입을 떡 벌리고 있죠. 뭐야? 뒤에 목적어라도 오는 거야? 옵니다. 누구요? 자, 얘는 문장의 주어가 됐지만 얘는 아니잖아요. 넌 기다려. 넌 보류야, 보류. 너 아직 보류됐어. 기다리라고. 라고 해서 이번 차례에 이 목적어처럼 주어가 되지 못한 여기 남아있는 목적어, 즉 을릴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버릴까요? 버리지 않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뚠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런 목적어를 보류 목적어라 하는데 여러분 됐잖아요. 수동태가 됐는데도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목적어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은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수동태가 돼도 무언가가 남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걸 지우면 분사가 돼요. 분사가 되는데 그 분사가 됐었어요. 똑같아요. 과거분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같은 학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 정문학원, 후문학원,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에서 똑같은 데서 배우신 거예요.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다더라. 과거분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더라. 명사가 안 나온다더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뒤집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즉 수동태가 돼도 딱 하고 명사 나옵니다. 그러니 잘못된 건 다 잡고 그리고 베스트를 향해서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주어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 앞으로 가면 되겠죠. 따단. 그리고 자, 얘가 여러분들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여기는 목적격이니까 me로 바뀌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누구에 의해서 by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by는 전면구예요. 전면구니까 사라져도 되지만 여기 얘는 수요 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보류 목적어라는 게 남기 때문에 PP 형태 뒤에도 뭐가 남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여러분이 원치 않고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로 수동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얘도요, 여러분들. 얘도 수동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얘를 밑으로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싹 좀 지울게요. 싹 지우고 내릴게요. 싹 내리고 두 번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직접 목적을 앞으로 사삭 데려옵니다. 자, 문장에서 여기서 직접 목적 앞으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be plus pp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 앞으로 가고 그러면 뒤에 누가 남겠습니까? 누구가 남겠죠? 그럼 누구를 샥 내리면 돼요. 딴 선생님, 그러면 아까 얘가 보류 목적어였던 것처럼 얘도 보류입니까? 아니요, 얘는 보류 목적어라고 사실 안 부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 그러면 누구가 무엇보다 뒤에 있을 때는요. 무엇이 앞으로 나가고 누구가 뒤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쓰지 않고 여기다가 to, for, of 전치사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 선택해서 써주셔야 돼요. 근데 to, for, of 이 낯선 것은 뭐지?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우리 4형식 수요동사 배울 때 혹시 기억나요? 여기 누구랑 무엇 즉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바뀔 때 여기 전치사 썼었는데 기억나요? 자, I give my dog some meat. 나는 나의 강아지에게 고기를 좀 줬다 라고 했었을 때 I give some meat to my dog 라고 해서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바뀔 때 중간에 전치사 들어갔던 거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앞에서 언급했었던 4형식 수요동사에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누구 목적어, 무엇 목적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중간에 전사 to, for, of를 사용합니다. 그때 그 원리가 뭐냐면 즉 누구랑 무엇 사이에서 무엇이 앞으로 가면 누구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주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앞으로 가고 뒤에 누구가 남으면 그 누구 앞에 to, for, of를 쓰는 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to, for, of를 쓰게 되면 얘네는 전면구가 되기 때문에 전면구가 돼서 보류 목적어로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는 빠밤. 자, 전치사와 함께 by 전치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면구고 이 부분도 전면구니까 문법상은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겠죠. 직접 그러면 여러분 목적어가 2개입니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2개 그리고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2개 그리고 수동태도 2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살짝 빠지더라도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그녀는 주었다.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주었다. 그에게 책을. 그녀는 자 주었다. 제공해 주다. 에게 을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여기 힘 보이세요? 힘? 그래서 앞으로 뺄게요. he. 여기 앞으로 갑니다. he. 그 다음에 gave가 나왔어요. 그럼 뭘 쓰면 될까? He was given. He was given. 자, 들어갔어요. was given. 왜? 시제가 과거라서 제가 시제를 반영해 줬고요. 주어가 3인칭의 단수라서 시제와 인칭 반영을 해서 he was given 들어갔죠. he was given. 그래서 he was given. 그리고 난 다음에 the book. 이거 버리지 않고 데리고 오죠? 네. 이때 되면 the book by h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she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목적격이 주격이었던 게 목적격으로 바뀌니까 by her. 자, 그러면 해석은 그것은 주어졌다. 자, 그것은 그는 받았다.
gave가 주었다니까 그 입장에서는 받았다. 뭐를? 책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되셨어요? 한 번만 더 여기 있는 the book을 빼가지고 가볼게요. the book은 그 책은 가볼게요. 이게 좀 미끌미끌해서요, 여러분들. 책이 앞으로 왔어요. 수동태 is가 아니고 was given. 그리고 남은 건 힘이죠. 그런데 힘은 사람이라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치사 여러분들 to, for, of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기부류 동사들은 to를 쓰기 때문에 to,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누구에 의해서? by h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처럼 여러분 끝날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was given, 받았다. 책을 그녀에 의해서. 그 책은 책 입장에서는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다. 그에게 그녀에 의해서. 됐을까요? 그래서 he was given, 그는 was given, 받았다. 자, 뭐를? 책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 책은 was given. 자, 주어졌다. 뭐가?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as given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as given 수동태가 되면서 수동태의 종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요 동사는 항상 수동태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어떠세요? 수요 동사 중에 하나가 또 make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gave 지우고요. 과거 시제로 made 하나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녀는 만들어줬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만들어주었다. 생산하다,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그에게 책 한 권을 만들어줬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문에서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 기분 부분 있잖아요. 기분 부분, 여기 기분 부분. 이걸 제가 좀 고쳐서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가 made니까 여기는 was made. 오케이? The book was mad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왜? 여기가 made로 바뀌었고 과거 시제니까 was made가 되는 거죠. 됐어요? was mad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자, was made. 자, the book was made. 괜찮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책은 was made. 만들어졌다. 이제는 for를 쓰는 겁니다. 네, 그 책은 만들어졌다. 그를 위해서, 그녀에 의해서. It's okay. 괜찮아. 그 책은 만들어졌다. 밑에 거. 그는 만들어졌다. 책으로 그녀에 의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만들어졌다. 그는 만들어졌다. 책으로 그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어요? He was made the book. 그는 책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떻게 뭐 표피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다 글씨를 써야 되나요? 이상하죠. 모든 수요 동사가 목적어가 두 개라고 해서 수동태도 두 개인 건 아니에요. 모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made 보이시죠? 그리고 made 친구들이 있어요. made, sell, write, read 이런 동사도 있죠. 이런 동사는 즉 사람을 주어 이렇게 누구를 주어로 그는 만들어졌다. 그는 팔려졌다. 그는 쓰여졌다. 그는 읽혀졌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인데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꼭 해석을 한번 해서 매칭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처럼 수동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보류 목적어 여기 있죠? 보류 목적어가 남는 문장의 수동태들도 있으니까 BPP 뒤에는 무조건 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 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4형식의 수동태였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5형식은 이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해당되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 수동태를 만들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목적어는 얘죠. 얘는 목적격 보어니까 얘는 수동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얘만 앞으로 데려오시면 돼요.
즉 목적어가 문제가 앞으로 갑니다. 즉 여기가 me라고 할게요. 가자. 그럼 뭐가 될까요? 주어 자리니까 I. 예, I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동사는 be 플러스 PP.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be 플러스 PP. 자, 이때 비동사는 시제나 인칭이나 뒤집었었다. 아까는 인칭 먼저 써드렸어요. 인칭이 시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됐는데 보어 버릴까요? 보어는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또돈 내려와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꺼져. 주어를 쓰시고 탄. 자, 여기가 만약에 she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her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by를 써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전면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보어 있잖아요. 근데 보어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보어의 종류는 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여러분과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명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딱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여기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각동사를 쓰면 목적어를 쓰고 원형이나 ing를 쓴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분명히 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원형과 ing 막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다양하게 무럭무럭 자라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 또는 형용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명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동형사가 되기도 하고요. 명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관계대명사 절이 되기도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늘어나죠.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예요. 명사 당연히 되죠. 형용사 당연히 됩니다. ing, 동명사 형태 되고요. 투부정사 형태 되고요. 과거분사 PP 형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원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6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그래서 6보어라고 해요. 6가지. 6가지 보어의 형태입니다. 6가지 보어 형태이고요. 6가지 보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6가지 보어 형태 중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만약에 여기 원형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원형을 여러분 그냥 여기다 딱 원형을 썼다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 오해를 한다. 아니 어디까지가 동사야? 너무너무 헷갈린다고. 이게 여기까지 동사야. 여기까지 이어서 동사야. 뭐야? 라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아니요, 동사 아니에요. 이게 동사고 이건 저 뒤에 있던 보어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동사.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to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다다음 시간에 배울 투부정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도 수동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어 내려오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막상 여러분들 실전을 뛰시다 보면은 뭐야? 생각같이 안 되지라고 벽에 가로막히시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실전에 곧 뛰실 분들이니까 영원히 생기초 스타트에 머무르실 분들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런데 저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이 나올 경우는 그냥 쓰지 않고 투부정사로 환원된다.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울게요. 자,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타이핑 치도록 시켰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made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수요동사 made 우선 아니고요. 여기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로 시키다. 즉 뭐뭇을 시키다라는 뜻.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야기하다. 뭐뭐 하도록 야기하다. cause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타이핑하도록. 그녀는 만들었다. 그에게 편지를 타이핑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고 사역동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힘이 앞으로 와요. he 그리고 요거는 자 시제가 과거 시제고 3인칭의 단수잖아요. 힘이 앞으로 갔으니까 he 그리고 was made. He was made. 그 다음에 type the lett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쑥 썼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뭘 오해하냐면 어디까지가 동사야? 잘 모르겠잖아. 어디까지가 동사야? 라고 해서 한번 딱 끊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to type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는 만들어줬다. 타이핑을 편지를 치도록 만들어줬다. 누구에 의해서? by her. 여기는 she가 by her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made는 아까 수요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수요 동사가 아니라 사역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made는 he was made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사역 동사, 수요 동사의 made를 구별을 따로 했던 거예요. 그냥 made 만들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made는 수요 동사가 아니라 make는 사역 동사로서 사역 동사라서 시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적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보어고 이건 목적어. 여기 앞으로 가서 그는 만들어줬다. later를 type the letter. 자, 편지를 타이핑 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끊어읽기를 그는 만들어줬다. 타이핑 치도록 이렇게 되셔야 돼요. 즉 이렇게 알록달록한 범위로 자, 주어는 되어졌다. 투부정사하도록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런 문장을요. 이게 없어도 딱 보고 난 다음에 자, 누구누구는 되어졌다. 투부정사하도록 이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따로 요게 있거나 요게 없거나 똑같이 만드실 수 있어야지 진짜 수동태를 만드는 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반드시 타동사만 되는 것이다. 3형식, 4형식, 5형식 결국은 다 타동사 계열이니까 그런 것이다. OX. 당연히 오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타동사 계열만이 수동태가 된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3형식, 4형식, 5형식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자동사도 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있죠. 바로 누굴까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치사. 전치사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전치사 때문에 목적어가 오고 이걸 멀리서 크게 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면 크게 이렇게 보면요. 마치 타동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타동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타동사부처럼 보이는 얘네들을 타동사구라고 해요.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서 자 타동사처럼 쓰였다라고 해서 타동사구, 나단 이런 아이들도 수동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원래 left는 그냥 자동사예요. 이렇게. 자 그녀는 비웃다. 자 그런데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비웃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목적어가 오려면 전치사가 와요. 그런데 그 전치사가 오면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에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갖는다 하야 이것을 타동사구라고 부르고요. 그런 타동사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여기서 문제는 빵 점 찍어도 되는데 자꾸 누구를 비웃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She laughed at him. 자, 비웃다. 그냥 끝났어요. 근데 어디를 향해? 라는 전치사가 오니까 그러면 타동사 그리고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멀리서 보면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와우.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뜻이 뭘로 보이냐면 이거는 비웃다고 이거는 어디를 향해니까 누구누구를 향해 비웃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네를 해석할 때 뭐뭐을 자 비웃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지렁이는 여기 있는 이 지렁이가 여기 온 거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비웃다. 누구누구를 비웃다. 그래서 she laughed at him. 그녀는 비웃었다. 향해서 그를. 결국은 얘네들도 타동사구처럼 목적어를 갖게 되고 이럴 경우도 수동태가 됩니다. 해볼까요? 자, 힘 요게 문장의 주어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이고 여기 살짝 전체적으로 다 치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left라는 자동사가 전치사 at과 함께 멀리서 보면 타동사처럼 보이니까 힘이 목적어, 이 목적어를 주격으로 he. left는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 반응에서 was left. 그는 was left. 비웃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t은 버리지 말고 챙겨오시고 누구누구에 의해서의 by her는 그녀에 의해서로 다시 she가 그녀에 의해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정문인 거죠.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치사 두 개가 같이 된 것 라고 하면서 이상합니다 라고 오답으로 체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출제자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개념을 쌓고 자 수동태라는 개념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학생은 타동사 구에 대한 개념에 수동태가 합쳐지면서 여기 있는 at by인 거예요. 여기 at by가 그냥 수면 위로 볼록 올라온 게 아니라 수동태 타동사 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을 때 이게 위로 치켜 올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 그게 바로 실력, 출제자가 좋아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동사 구의 수동태는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붙여서 설명을 드려야지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거우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거기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말 깊고도 진한 내용까지 함께 오셨는데요. 실력은 확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실력으로 배우신 것들을 익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해당되는 능동태 문장들을 저랑 같이 수동태 문장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탐은 썼습니다.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삼형식이네. 수동태 되겠네요.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소설이 문장의 주어로 와서 소설은 자 로트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요? PP인데요. 시제가 과거니까 소설은 3인칭의 단수니까 뭘 쓰면 될까? 이게 빠르게 연산이 안 되실까요? 자, 이게 3인칭의 단수 주어의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는 뭘 쓸까요? was. 오케이. A novel. 자, 소설은 was 그 다음에 written. 소설은 was written. 쓰여진다. 소설은 쓰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탐에 의해서. 소설은 쓰여진다. 탐에 의해서. 소설은 쓰여진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쓰여진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쓰여진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문장. 자, 밑에 문장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현재 시제네요. 그들은 죽였다.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Thousands of people 그대로 오고요. people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제죠. be pp를 쓸 건데 현재 복수니까 are 그 다음에 동사는 killed. 수천 명의 사람들 are killed. 뭐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여기는 they니까 by them 이렇게 들어가시면 딱 떨어지겠죠. 자, they will buy the book. 그들은 그 책을 살 것입니다. 그들은 그 책을 살 것입니다. 해당되는 문장은요. 자, the book. 그 책이 앞으로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책이 앞으로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이하게 시제가 또 미래죠. 미래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는 여기 있는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고 be, pp를 쓸 때 비동사의 모양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조동사 뒤에는 어쨌든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by는 be boat가 됩니다. be boat. 앞에 있는 이 비동사의 모양은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이기 때문에 be boat.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The book will be bought by them.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되면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은요. 탐은 제공했다. 계획을 제공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과거 시제임에 주의하시고요. 목적어 the plan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the plan, 그 계획은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주어가 단수니까요. was offered. 그 계획은 was offered, 제공되어졌습니다. by Tom. 탐에 의해서.
그 계획은 제공되어졌다 탐에 의해서. 그 계획은 제공되어졌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밑에 거. 자, 요거는 부정문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녀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옆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녀는 사용하지 않았다. 설탕을. 와우, sugar. 이게 목적어예요. sugar 일반 명사. 앞으로 갑니다. 설탕은 자, 여러분 이게 고민되시죠? 그런데 시제가 과거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was. 그리고 동사에서 use니까 was used 써주세요. 설탕은 사용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와 PP 사이의 중간에 not을 써서 sugar was not used by h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중요한 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라는 걸 앞에서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시제를 반영해서 does가 아니라 did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의 부정의 능동태는 일반 동사의 과거의 부정의 수동태가 요렇게럼 돼야 돼요. 그게 한 번에 탁 떨어진다.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기초 스타터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동사 부정문 배웠죠? 일반 동사 시제 반영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지금 수동태 배웠죠? 그게 쌓여서 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화면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과거의 부정이니까 수동태 BPP 되고도 여기 과거 쓰고 여기 부정 쓰는 거. 알겠어. 설탕은 이용되진 않았다. 그녀에 의해서. 그래, 이해돼. 라고 하신다면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수려하고 화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추가 엑스트라 문제들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본강에서 수없이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는 시간까지도 함께 걷겠습니다. 자, 오늘 수동태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정리했어요. 사실 마음이 이걸 조금만 보여드릴까? 두 강좌로 쪼갤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꽉 채워서 하나로 멈춤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금 저희 얼굴 보고 계신,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 정말 옆에 계시면 좀 어떻게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수동태 3가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당한 입장 중심의 서술이다. 기억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사, 그리고 피해자. 기억하세요. 자, 수동태는 비동사의 시제와 인칭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동사 그냥 흘피 지나가 주시지 마시고요. 아까 예문에서 a car, the man was run over by the car. The car ran over the man 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수동태로 만들면 자, 그 남자는 was run over PP 그리고 over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was run over 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 자동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면 완벽한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base to the best 약속 차근차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동태 꽉 채워서 담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정희였습니다.